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과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이영래입니다. 올 한 해 당신의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청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반영하며 한 단계 발전하는 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시간. 첫 번째로 만나볼 코너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돼 월 1회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12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MBC 뉴스 프로그램이 올해 기자상 수상하고 그리고 다른 분야의 또 여러 이제 최우수상 등 여러 상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 한 해였다라고 제가 회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민들의 그 알 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뭐 고발 뉴스나 시사 그다음에 이제 소외될 수 있는 부분 아까 환경 문제나 동물 복지나 고루고루 그런 것들을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어떤 성과를 읽어내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보도국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마녀들의 포레스트 보면서 시골에 가서도 멋지게 또 이렇게 활약하는 모습 보면서 시골에 가도 저렇게 힙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설픈 생각은 집어쳐라. 뭐라고요? 뭘 집어쳐라? 그랬는데. 모르겠어. 한 대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니 어설픈 계획, 어설픈 생각은 집어치우라고요. 진짜 그냥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근데 계획이라는 아무리 것들은.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와서도 되게 힘든데 그냥 네. 어설프게 귀농의 그런 좋은 모습들만 생각하고 그런 환상에 젖어서 오면 굉장히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네네. 그런 어설픈 생각 따위 다 집어치우고 진짜로 죽기 살기로 할 거 아니면 오지 마라.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 두 MC뿐만 아니라 마녀들이 이제 그간에 이제 많이 나왔던 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입담과 재치 그리고 이제 키워드에 또 재치 있게 또 답변하는 마녀들의 진행 솜씨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마녀들의 포레스트가 귀농 귀촌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구나. 그리고 일정한 어떤 편견을 없애는데 기여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에서 제작진들과 출연진들 모두에게 좋은 컨텐츠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녀들의 포레스트 특집, 마녀들의 축제, 저도 1부, 2부를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진짜 마녀들한테 선물 같은 그들의 축제 시간을 제공해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니, 방송에서 한 번 섭외해서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그렇게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 보통인데 그동안에 출연했던 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에게 또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니까 그분들 표정 속에서 그 즐거움이 막 묻어나와서 시청자들도 더불어서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재능도 나누고 이렇게 마녀들의 세계를 구축을 해주는 것도 방송의 그 역할 또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 뉴스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뉴스의 1차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이제 전달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구어체로 해서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이 좀 알아듣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그 출입처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걸 볼 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그 법정 관련 뉴스에서 자주 표현되는 말들 중에 그 판시했습니다라는 표현들이 가끔 들리더라고요. 김모 판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밝혔습니다라든가
설명했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해도 별 그 뉴스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 용어 외에도 우리가 뭐 외국어나 한자어나 또 요즘에 그 약어라고 하죠. 줄임말 사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 사례들을 고려해 보면 MBC 방송말 더 쉽고 더 친절합니다. 이런 게 좀 기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12월 10일자 그 뉴스 보도 중에 통계청 전주사무소 그 직원 채용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요. 통계청에서 진행한 농림어업 총조사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현장 조사원들이 가져온 결과치를 4일간 입력하고 하루 일당 8만 원가량을 받는 내검원 4명을 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자 공지가 뜨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내검원 분야는 합격자가 없다며 도급 조사원, 즉 다른 분야 지원자 가운데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운다고 공고가 떴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청 전주사무소를 제외한 정읍분소와 진안분소는 각각의 공고에 따라 해당 분야 지원자 가운데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했습니다. 기자가 그 취재를 할 때 다른 통계사무소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까지 조사해서 보도하는 것은 참 꼼꼼하고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아쉬웠던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전문가들의 조력을 들어서 결국 통계청이 잘못한 거를 어느 법 위반이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도 논지가 국가기관이 채용을 이렇게 허투루 해서야 이런 그런 보도 뉘앙스였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채용 일정 및 채용 과정에는 반드시 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조 위반인데 그런 내용도 보도에 담았으면 오히려 시청자들로 하여금 명확한 법 위반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해주는 것도 좀 더 보도의 완성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특집으로 한 국보 보물 골든벨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했고요. 문제 나갑니다. 2000년 10월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것 중에 하나로 8에서 9세기 무렵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물의 형상을 갖춘 4개의 다리와 연꽃잎이 장식된 뚜껑 손잡이가 있는 향로가 있습니다. 현재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향로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다 적으셔야 됩니다. 자, 들어주세요. 그 전라북도에 있는 박물관을 소개하면서 단순히 유물을 소개하는 것에 넘어서서 이 유물이 어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지까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컨대 그 미륵사 사리장원구가 어디에 있느냐, 국립익산박물관에 있느냐, 뭐 백제왕궁박물관에 있느냐. 사실 저는 백제왕궁박물관이 있다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기획이었다. 그리고 요즘 TV에서 그 퀴즈 관련된 컨셉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가족끼리 나와서 퀴즈에 참여하고 이제 갈수록 이제 마지막 60몇 번 문제까지는 또 이제 아이들만 풀게 함으로써 어떤 그런 긴장감도 그런 텐션도 계속 유지한 것도 참 재밌었다. 북적북적 그 독서토론 한마당은 제가 볼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일단은 사회자가 이 동네 그 자주 보던 사회자가 아닌 박경림 씨여서 저는 더 신선한 것 같아요. 발전의 저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YB 챌린저스와 라온하제의 경기 입문부터 두 번째 교차 7위까지 함께 봤는데 굉장히 성숙된 토론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 좀 아는 10대 몇 페이지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 저자가 지금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준경 기자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토론을 일단 되게 치열하게 해주신 것 같고 저보다 제 책을 열심히 이렇게 페이지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저렇게까지 말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도 또 이 동네가 아닌 또 다른 데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오시는 그 심사위원들이 계셔서
저는 굉장히 그 프로가 돋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2월 17일 날 그 GMO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독서하고 각자의 논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쩌면 저렇게 그 독서 그 토론을 저렇게 정말 말의 표현이라던가 토론의 자세라던가 어떤 그 상대방 그 말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쩜 저렇게 잘 펼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인도 다루기 힘든 그 논지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논제를 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아, 우리의 토론의 문화가 참 앞으로 밝아지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이제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 보이는 라디오는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호의 그 희망곡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주변 환경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비가 깨집니다. 주변에 뭐 텀블러라든가 이런 게 2-3개씩 있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아니고 조금 더 신경 쓰고 더 체크 참 1년 동안 정말 제작진들 수고하셨고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뭐 뉴스 같은 거 놓치거나 했을 때 더 체크 보면 아 이게 좀 주요한 이슈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12월 17일 보니까 전북 물가 전망을 얘기하는데 한 패널 분이 지역 상품권을 좀 잘 활용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줘야 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을부터 못 받은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저도 패널 한 번씩 나갈 때 있는데 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공영 방송이다 보니 또 유튜버들의 어떤 그런 방송하고 또 다르잖아요. 1년 동안 너무 애쓰셨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MBC가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12월 4일자로 그 완주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의 외국인 분들이 계시다라는 보도 봤습니다. 문제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4분의 1가량인 31명이 외국인인데 대부분 인근 대학을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파악됩니다. 특히나 이제 피해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 같이 잘 보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사회의 외국인 혹은 이주민들의 구성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와중에 이들이 사실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보도해 주신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계속 잘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6일자로 보도되었던 군산의 그 하수관로 공사 과정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건. 공구를 챙기러 3m 깊이의 현장으로 내려간 60대 노동자는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굴착 현장 오른편에 세워져 있던 구조물. 토사 붕괴로 인한 매몰 사고를 막기 위한 흙막이입니다. 흙을 다시 메운 뒤 흙막이를 뽑아야 한다는 공사 시방서의 시공 순서도 무시한 채 그저 편의를 위해 미리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북에서 최초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 관련한 첫 사례였고 사실 사건 보도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MBC에서 공소 내용 관련한 부분을 좀 분석해 주시면서 얼마나 사실 위험한 현장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조명해 주셨고 이 중대재해 관련한 문제가 사실 지역에서 굉장히 사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모든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시청자를 대변해주는 시청자 위원들이 있어 전주 MBC의 다양한 시각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전주 MBC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분석하는 이달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전주 MBC 특집 프로그램 가운데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을 놓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전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유권하 초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은 이름 그대로 도내 청소년들이 열띤 독서 토론 대회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책에서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토론 꿈나무들의 축제.
전라북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진행을 맡은 저는 방송인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은 우리 학생들이 책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면서 생각의 키를 키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토론 대회입니다. 논GMO 콩을 이용하여 그쪽에서 사망률 현저히 낮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박사들과 함께 연구를 한다면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열띤 독서 토론 대회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도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독서 토론 프로그램을 다뤘던 행사인데요. 문화적인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습니다. 전주는 한지의 고향이기 때문에 흔히 책의 도시, 또 문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에서 이번 대회가 열렸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측면에서 평가를 하자면 재미와 교양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 방식도 요새 흔히 경연이라고 하죠. 배틀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결승전까지 아주 팽팽한 그런 긴장감을 유지했다는 점도 흥행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90일 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책 읽기와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또 생각을 넓히고 또 토론으로 지식을 나누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배려하고 또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뒤에는 깨닫게 해주었죠.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뿐만 아니고 또 일반 시청자들도 책과 토론의 중요성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저명한 언론학자들이 탐 로젠스틸 또 빌 코바치라는 분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두 분은 저널리즘의 기초라는 세계적인 개론서를 써서 명성을 얻은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책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은 수기 민주주의이고 그 바탕이 되는 것이 토론을 통한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책 읽기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책 읽기 토론 대회에 갖는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의 의미를 좀 정말 잘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독서 토론이라는 아이템으로 시청자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결과물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제작진들이 고민이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에는 충분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독서 토론이라는 다소 이렇게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그럴 수 있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진들의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 재미를 완벽하게 버무려 놨어요. 그래서 책 읽기를 모험처럼 또 토론을 기대하는 일로 만들었죠. 학생들이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면서 아마 새로운 걸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의견을 마음껏 말하고 또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뿌듯함하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전주를 중심으로 책 읽는 문화가 더 널리 퍼지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주 MBC가 이번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고 또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재미와 교양 그리고 흥미를 다 잡았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다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좀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을까요? 초등학생들이 동물원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주제를 놓고 열심히 토론하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또 얼마나 토론을 잘하는지 보여줬는데요. 아이들이 그 아일린의 더블린 또 경기도 과천의 그런 다양한 자료를 찾아와서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뒷받침하더라고요. 싱가포르 동물원도 있고 과천 서울 동물원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 동물원에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토론의 형식이 입론, 반론, 요약, 마지막 초점
그리고 그 사이에 3번의 교차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성인들도 이 답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인데 모두 훌륭하게 소화를 했습니다. 특히 토론에서는 교차 질의를 통해서 양 팀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는데요. 그런 장면이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동학농민혁명도 일단 결국 2차 분기에서 제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봉기는 사실상 논외이지만 청일 세력에 의해 진압된 건 아닙니까? 어쨌든 개인들의 자유 집단에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한하든 다른 나라가 제한하든 어쨌든 공익이라기에는 뭐라 하지만 결국 지배층들이 개인들의 자유를 제한한 것인데 만약 이렇게 제한하지 않았다면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점령당하면서 이렇게 사회 질서가 무너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때 그 동학의 그 동학민들의 그 의지가 그때 그들의 만들었던 그 패전 개혁안이 이후에 우리나라가 개화를 하는데 이후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런 자주적인 근대 국가 건설에 있어서 도움됐다는 생각은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토론이 그냥 말다툼이 아니고 진짜 깊은 생각을 나누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죠. 주제도 난이도가 꽤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고등부의 논제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 중등부는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삶이 더 행복하다. 또 초등생은 동물원은 필요하다. 였는데요. 참가 학생들이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을 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합리적인 논지를 바탕으로 해서 당당하게 제시하는 모습에서 성숙한 토론의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독서와 토론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전라북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네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애초 기획했던 것보다 방송 편성 시간이 더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방송 시간 등의 제한으로 토론 일부 장면이 편집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토론의 일부가 편집이 돼서 현장 전체의 분위기가 다 전달되지 않은 건 좀 아쉬웠어요. 토론할 때 나오는 열기와 어떤 기대감, 또 참가자들의 표정과 목소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뭐 그런 게 조금 빠졌거든요.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뭐 어쩔 수 없긴 하죠. 그렇지만 또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서 예컨대 유튜브 같은 데서 전체 토론을 업로드해서 더 많은 토론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당시의 정황을 올려준다 그러면 토론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또 이 재밌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또 SNS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 많은 토론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SNS를 통해서 더 공유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뭐 그것도 충분하지만 이런 것이 보완되면 더 풍요로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각 부문의 준결승이었죠. 2, 3, 4회에서는 토론 주제와 관련 있는 전문가 패널이 참여했거든요. 야생동물들은 사실 서식지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동물원이 아무리 넓어도 이제 갇힌 좁은 장소죠.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일종의 어떤 그 강박 행동인데 그러니까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윤경 기자님은 굉장히 특별한 인연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토론에 다루는 책 중에 한 권이 제가 이제 과거에 썼던 책이 있어서 굉장히 보람찬 마음으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사회 갈등도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갈등 양상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사회 갈등을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가 핵심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역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문가들이 오시면 프로그램이 더 재미있고 깊이가 있어지더라고요. 서평가, 작가, 수의사, 교사 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대한 토론에서는 수의사가 진짜 중요한 정보를 주면서 토론을 더 흥미진진하게 이해하게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덕분에 이 토론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고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참가자들과 또 시청자들도 새로운 관점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5회하고 6회 그리고 내일 방송될 7회까지 이 결승전은 학생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와서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다르게 느낀 점이 있습니까? 네.
예, 방송국 공개월 스튜디오에서 네. 녹화된 결승전은 진짜 긴장감이 넘치고 아주 생생했습니다. 네. TV 스튜디오에 실제 관객들도 있고 직접 보니까 이전의 녹화 방송보다는 훨씬 더 현장감이 있고 짜릿했죠. 5분의 심사위원들이 직접 평가하고 또 현장에서 피드백을 주시니까 참가자들도 더 집중을 하고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마치 요즘 유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듯했죠. 네. 이런 분위기가 토론에 어떤 긴장감을 더해주고 또 우리 같은 시청자도 훨씬 더 몰입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예. 결승전이 또 학생들에게도 자신감을 주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하면 훨씬 이 결승전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프로그램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많이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사 일정과 뭐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 좀 더 많은 내용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땀 흘렸는지 보여주면 더 재미있었을 텐데 말이죠. 예. 때로는 그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시청자에게는 더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전문가가 진행하는 멘토링 세션 같은 거를 또 추가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예. 학생들이 어떻게 전문가들한테 배우고 성장하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프로그램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대회가 열린다면 이런 사안들을 감안을 해서 학생들의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를 보여주고 전문가들의 어떤 그 멘토링을 곁들여서 프로그램을 더욱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뭐 유익한 것은 재미가 없다. 뭐 이런 편견을 갖고 있죠. 예.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은 그런 선입관을 아주 보기 쉽게 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유익하면서도 네. 동시에 또 흥미진진한 재미를 주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전주 MBC가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은 방송이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잘 성공하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까 훌륭한 기획이라는 것이 이게 증명이 됐어요. 예.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떤 열의,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참여, 아마 이런 것들이 이번 행사를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정기 편성이 되어 계속 이어진다면 지역사회의 독서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도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독서 토론 대회가 더 나아가서 지역 축제로 발전해 나간다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어떤 지적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에 대해 전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유건화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전주 MBC 프로그램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닥터 MBC 이른둥이 편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 아기를 일찍 낳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편에서 이른둥이가 태어나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는지 알게 되었고, 이른둥이를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른둥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조산을 하게 될 경우 산모가 겪게 되는 위험 및 질환에 관한 정보와 조산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의 유무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인 요즘 앞으로도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정다감의 전라가명에서의 하루편을 시청하였습니다. 전라가명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주고 선화단과 벽사의 의미 또한 알려주셔서 쉽게 이해하면서 시청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전주하면 떠오르는 문화는 비빔밥이나 한옥,
관광 장소는 한옥마을밖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전라 감영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연이 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어 전주 도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저녁 공연 문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듯이 전통악기 체험이나 시서, 전통놀이 등 체험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과 소감도 함께 다뤘다면 전라 감영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문화체험 활동에 대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퇴근길 소울푸드를 봤는데요. 테일러라는 방송 소재가 시청자가 궁금할 만한 흥미로운 소재라고 생각해서 좋았는데 가봉이라든지 시청자가 모를 법한 단어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껴졌고 코너가 퇴근길 소울푸드인데 소울푸드 내용보다 테일러의 하루가 많이 담긴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칭찬도 있지만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주 MBC가 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